과세 요건, 법정주의. 국회에서 정하자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원래 싸우는 거예요. 뭐 난장까지는 난장 치면 좀 그렇지만 원래는 좀 싸우는 거예요. 다. 그게 좀 꼴사납다고 이게 국회가 뭐 논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욕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나라나 국회 신뢰 지수가 가장 낮은데 국회의원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을 뭐 편드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수를 뭐 줄이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건 되게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10만 명 중 한 명 대표 있는 것보다 5만 명 중 한 명 대표 있을 때 내 목소리를 더 잘 내주거든요. 실제. 어쨌든 그래서 국회에서 꼭 정해달라는 거죠.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 의무자, 과세 물권, 과세 표준. 이 기간 과세 세목에서만 과세 기간에 대한 걸 요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세율 등 과세 요건과 조세부가 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법이라는 게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항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행정사항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통령령이나 혹은 기획재정부령 등으로 위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납세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국회에서 정해놓지도 않은 걸 왜 시행령에 정해놨냐. 포괄 위임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국회에서 다 정해놓고는 힘들다. 때로는 위헌 판결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의 파란색으로 보시면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어차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는 거고, 맨 밑에 보시면 결국 법률보다는 좀 더 시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정 입법의 위임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가보면 판례가 있어요. 그럼 위임 명령이 어떨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본질은 이거야. 국세청이 보는 이제 법원이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법에서 위임된 과세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법에서 위임된 과세 범위가. 그런데 시행령으로 그 과세 범위를 확장하는 거야. 그렇죠? 그 과세 범위가 확장되면 그건 인정 못 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요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 내용이라면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야. 가장 큰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가 확장되는 것은 안 된다. 거기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지방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중과하지는 않죠. 옛날엔 중과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지방세법 13조 1항, 2항, 5항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본점, 과밀억제 권역에서 취득하는 거 그리고 사치성 재산만 중과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말이 보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야,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세 된다는 말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럼 도대체 비업무용 토지가 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대통령령에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을. 비업무용이란 말은 진짜 보고서는 웬만한 사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웬만한 사람. 조세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세상에 비업무용, 종민이한테 비업무용이 뭐냐 그럼 모르겠지. 걔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세법을 다루거나 일을 하는 사람 비업무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얼추 알지 않아요? 그 정도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그 범위가.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 시행령에 가보면 오히려 이런 건 비업무용에서 빼준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포괄 위임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가볼게요. 포괄 위임, 포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비업무용 토지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뜻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가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급 이런 단어. 고급이라는 말 자체는 가치 개념이죠. 어떤 사람에겐 이거 아이팟, 에어팟 이게 고급일 수 있죠. 어떤 사람한테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없어지면 사면 되는 거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본인 생각 이게 고급이에요? 고급이라고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고급이라는 말은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별소비세법 이런 데는 고급의 기준을 금액으로 정해놓은 거지. 기준가격이라는 금액으로 딱 설정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 판단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그 내재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합헌 내용이 나온 겁니다.